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9페이지에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말 써 있잖아요. 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 요거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얘를 뭐라 그랬어요? 대차 대조표. 근데 이제 왜 이거 얘를 바꿨느냐? 대차 대조표가 뭐예요?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표. 웃기잖아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이 표. 자, 이게 훨씬 더 부드럽죠? 근데 너무 좀 촌스럽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는 실제로 영국에서 옛날에 처음에 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불렀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이 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자, 재무상태하고 여기다가 자산을 기록하죠. 자,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을 기록을 하게 되면 자, 어디서 왔니? 내 돈 60원, 남의 돈 40원. 어디로 갔니? 일로 갔어.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표. 말 되죠? 근데 좀 촌스럽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불리우다가 한국이 채택한 국제기준에서는 자, 재무상태표가, 대차 대조표가 뭐냐? 그냥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니까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란 자,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며 자, 특정 기업 실체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고하는 기본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일정 시점이라는 거예요. 일정 시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얘기죠. 자, 우리는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회계가 수행이 되면 자, 요 날이 언제냐? 2009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 날 자, 에듀 상사에 자,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40원이고 자본이 60원이었어요. 그러면 요게 일정 시점 기초죠. 요게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에 열심히 자, 경제적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사건이 끝나는 자, 종료되는 2009년도 자, 12월 31일 날 그동안 수없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자산 100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했고 부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했으니까 요 바뀐 시점 즉 2009년도 자, 12월 31일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에듀 상사의 재무상태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면 자, 자산이 바뀌어요. 150원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어떻게 됐느냐? 자, 얘는 7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결국 자본이라는 것은 별도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죠. 그러면 얘는 80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시점의 자본은 60원인데 자, 기간이 끝나는 기말 요 시점의 자본이 80원이니까 20원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이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산은 A라고 하자. P는 부채라고 하자. K는 자본이라 하자. 이렇게 붙였으니까 아,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요건 지금 자산을 구했어요. 그래서 얘를 자산 등식. 그 다음에 이 자산 등식을 가만히 보니까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러면 요 자체가 바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얘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본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자본을 구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자본 등식 이렇게 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부채 등식은 못 만드나? 왜 못 만들어? 부채는 자, 자산에서 자, 자본을 빼면은 부채다. 이렇게 하면은 부채 등식이 나오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자본은 어떻게 아까 평가한다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 등식 이런 말은 없고 자본 등식, 자산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요 세 가지 말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재무상태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는,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에, 자,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지죠. 자, 이때 자산은 뭐냐? 그러면 자산은, 자, 기업이 소유하는, 자, 모든 재물이나 화폐, 재화, 그 다음에 권리, 이렇게 해서 자산을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자산의 특성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 회계학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이 오늘 현재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자산으로서 우리 기업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 회계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채는 뭐냐? 그러면 부채는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는 부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업이 장래 누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된다면, 그 의무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부채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학에서는 자, 이 부채의 정의를 얘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과거의 거래나 자,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기업이 자, 부담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 기업이 부담함에 따라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희생이 되면,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이루어지면은 자, 요게 바로 부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이 투자한 자, 기업이 기업의 순수한 자기돈, 자, 순수한 재산,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순재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순재산은 뭐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갚아버리면 남는 게 순재산이죠. 따라서 순재산 그러면은 반드시 자본이라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종류. 자, 그러면 이제 10페이지에 보면은 현금서부터 시작해서 자, 기계 장치까지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거는 꼭 외우시고, 그래서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폐와 주화는 현금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현금은 당연히 기업의 재화로서 자산이다. 그다음 뭐 예금이나 당좌예금이나 자, 쭉 내려가서 기계장치까지 자, 이런 애들을 자산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러면 자산을 분류할 때는 자, 크게 이제 유동자산하고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이렇게 그 소분류까지 했습니다만은 국제 기준에서는 그러한 그 소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년 이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요 기준은 1년하고 정상 영업 순환 주기하고 요 중에서 긴 쪽으로 가는 거죠. 정상 영업 순환 주기에 자, 요 중에서 긴 놈을 자, 우리가 유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년 이내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 현금화되면 유동이고 1년 이후에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냥 금방 현금화 할 것이냐,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것이냐, 그러면은 현금화 되거나 현금화 할 목적이다, 그러면은 유동이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개월 만기 정기예금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현금이 되잖아요. 근데 2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면 1년이 지나야 현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비유동이라고 하고, 자, 정상 영업순환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돈이 있으면 요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오고, 자,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자, 얘를 판매를 해서 다시